네, 계속해서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보수 외전으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강점이 있기에 이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먼저 김인준 전문가께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히든 종목은요. 국내외 수요 확대는 물론이고요. 내년도에 생산 능력이 60% 이상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수익성 등의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 동시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고려했고요. 또한 상승을 하면서도 또 매물 소화를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히든주 같은 경우는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가장 또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쪽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는 중동 쪽도 그렇고요. 또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히든주로 선정하신 그 기업은 해외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기업은 주요 제품을요. 지금 보면은 북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북미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러한 중동 쪽이요. 그리고 영국과 노르웨이 같은 유럽, 그리고 이러한 그 싱가포르 이러한 쪽에 한 40여 개국의 주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가 호황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는 만큼 해외 수출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향후 3년간의 일감을 미리 다 확보를 해놨어요. 안정적인 수주 잔고, 이것도 이 기업의 강점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요. 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의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수주 잔고 내용을 보면요. 70% 이상이 북미 쪽이에요. 북미 쪽에 고마진의 이런 북미 쪽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이 히든 종목, 히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년에는 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이 60% 이상 확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그만큼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시하시는 그 히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유한 기술력이 실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오늘 히든 종목이 속한 그룹은요, 일찍이요, 수소의 저장과 운송 시장에 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든 종목이 이제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기 등을 개발을 하면서 신재생 이러한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아울러서 또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요, 수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기반이 선제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든 종목이 속한 이 그룹 자체에서 수소 저장 및 운송 관련 주요 부품을 선점했던 그러한 이력을 볼 때 수소 인프라 본격 확대 시에 히든 기업의 직간접 수혜가 유력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국내 최초로 식물유 변압기 그리고 친환경 절연 개폐 장치 등을 개발하면서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 시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히든 종목 더욱더 기대가 커집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판단하세요? 히든 종목의 현재 주가를 보면요. 일단 업황 호황에 따라서 2023년 저점, 그러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그 주가 대비로는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순이익만 하더라도 지난해 순이익 대비 80% 이상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파른 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익성 제고가 유력한 그런 부분이 수주 잔고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1월 고점에서부터 2달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4월 저점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5월 후반에 다시 단기 매물을 소화를 거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또 한 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김인준 전문가의 히든 종목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관심주인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그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실무제 전문가께 넘어가 보도록 하죠. 히든주에 대한 힌트 먼저 풀어주실까요? 네, 이제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그 대기업 계열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함으로써 이제 조만간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향후 이제 일반 주주 보호 정책 관련 변화가 또 본격화가 될 전망인데요. 이제 현재 이제 한국 시장의 PBR이 약 최근에 올라서 0.9배 임에 비해서 자, 미국은 4.3배, 일본은 1.4배, 글로벌 평균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 40에서 60% 정도의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주사들이 이런 그 정책에 힘입어서 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또 주가의 리레이팅이 예상이 좀 되는데요. 자, 새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 관련 정책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이제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고서는 소각을 안 하고 어떤 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만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고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PBR 0.8배 미만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하한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대주주들은 이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자,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낮은 PBR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상속 가액을 현재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치가 아닌 이 평가액의 하한선을 이 순자산 가치의 80%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저평가된 이 지주회사 중에서 자사주 비율이 높고 PBR이 낮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동사,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24.6%로 상당히 좀 높고요. 또 PBR이 0.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주사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동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7,000원 배당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현 주가에서도 약 4%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 매각 등이라든가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도 전년 대비 올해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년 시가총액의 1에서 2%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 4월 달에도 약 95만 1,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사주가 24.6%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를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좀 됩니다.
지주사들 관련주는 사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약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취하는 게 보다 유리할까 선택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접근 전략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주사들이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어떤 상법 개정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봉 또는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지주사들이 거의 몇 년, 한 10년 이상 쉬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수준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긴 하지만 여전히 PBR이 0.5배, 배당 수익률이 거의 4%, 그다음에 자사주가 24.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R을 0.7배만 적용을 해도 현 주가에서도 거의 40%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접근하셔서 중간중간에 어떤 주가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전략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한 2, 3주 내에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어떤 세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급등시 추격 매수보다는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무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어디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